불규칙하거나 곡면인 형태의 메스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명령어는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L-O-F-T. 로프트는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단면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게시판에다 올려놓은 파일이 하나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오비스로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관찰해 보시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그러니까 폴리건이죠. 여러 개의 단면, 여러 개의 단면들이 공간상에 이렇게 Y축상으로 쭉 늘어서 있어요. 근데 보면 걔네들은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어떤 특정한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냥 쭉 늘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쭉 늘어났는데 한번 여기다가 로프트를 적용하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로프트의 이용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LOFT를 치시고요. 로프트 치시고 로프트를 치면은 Select Cross Sections, 단면들을 여러 개를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자, 순서대로가 중요합니다. In order, 순서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아래로든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훑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개의 단면들을, 로프트는 여러 개의 단면들을 순서, 위치에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셀렉션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밑에서부터 할게요. 저는 하나, 둘. 이거 벌써 일이 일어나네?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엔터 치시고 바로 나와 봅시다. 오비스로 돌려보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뜬금없는 괴상한 불규칙한 메스가 나왔죠. 자, 이 메스가 만들어진 원리는 뭡니까? 아까 있었던 여러 개의 공간상으로 쭉 늘어서 있던 폴리곤들, 걔를 갖다가 가장 부드럽게 연결하는 3차원 메스를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준 거란 얘기죠. 뭘까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만들고 싶은 복잡한 형체가 있어. 조각품과 같은 진짜 규칙성이 없는, 자, 일그러져 있고 곡면적으로 생긴 그런 복잡한 형태의 어떤 메스가 있어. 그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개의 단면만 제시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그 형태를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희한한 형태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제가 보여드리려는 사례가 바로 이 프랭크 게르의 네덜란덴이라는 건물입니다. 건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덧대어서 이렇게 증축을 한 형태의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필로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형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프랭크 게리의 건물이 다 그러하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이고, 평면도를 쭉 그린다고 하더라도 평면도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매 층마다 평면도가 다 다른 이런 그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지만, 자, 단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단면도가 1층 단면 다르고 2층 단면 다르고 단면이 다 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3차원에서 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다른 여러 개의 단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공간상에 쭉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로프트로 하나하나 찝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면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어떤 곡면으로 되어 있는 그 3D 메스를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로프트를 이용하는 과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합시다. 도시라든가 아니면 공간을 모델링 하다 보면 지형이라는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형, 그러니까 땅바닥의 생김새.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은 대부분 땅바닥을 그냥 평면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산악지형이라든가 땅바닥의 형태를 표현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찾아보시면은 어떤 지형에 대한 모형이 있냐면은 메이킹 터포그래피가 있어요. 터포그래피.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보면요, 자,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보니까 이제 원형, 패곡선 원형들이 여러 개 쭉 늘어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늘어서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등고선 패턴을 그려놓은 겁니다. 등고선. 물론 이 스케일이 얼마인지는 지금 쓰여 있진 않은데, 일단 올빗을 쳐보면요, 얘는 그냥 평면상의 등고선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재보면은 한 800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등고선입니다. 그러니까 등고선은 평면으로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이제 높낮이가 있는 3차원 입체적인 표면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제 기호죠, 기호. 그래서 동일한 부분의 높이를 쭉 이렇게 따라서 선을 그리다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닫혀있는 패곡선이 됩니다. 이 지형이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한번 3차원 모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고선이라는 것 자체가 로프트를 쓰기에 딱 적당한 폐곡선으로 이미 폴리곤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죠. 먼저 이제 등고선을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로프트를 해주면 돼요. 물론 CAD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하지만 CAD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높낮이, 그 높이를 입력을 일부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자, 일단 무브를 치시고요. 얘네들이 등고선이 바깥에서부터 0, 10, 20, 30, 40, 50으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0, 10, 20, 30, 40, 50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려놓을까요? 돌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요. 엔터를 치시고 아무데나 찍은 다음에 골뱅이 0,0,10을 넣으면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쭉 등고선을 여러분들이 10, 20, 30, 40, 50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빗으로 옆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다 올렸으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등고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에서 볼 때는 이런 등고선이 실제 지형으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기 정상이 있고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로프트를 쳐주시고요. 자, 바깥에서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순간 이미 뭔가 메쉬 형태의 3차원 모델링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다 끝났으면 엔터. 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에 따라서 곡면을 좀 더 매끈하게 하기도 하고 좀 거칠게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변형들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해놓으면은 오히려 모양이 더 단순해지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형태의 3차원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선의 히든 라인 모드에서는 거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비주얼라이즈로 가셔가지고요, 리얼리스틱이나 이런 걸로 좀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자, 바꿔주시고 나서 오비스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높낮이가 표현되어 있고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어떤 이런 3차원 지형이 표현됐죠. 자, 곡선적이거나 불규칙한 형태의 메스를 만들어 보는 명령문,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초 명령어는 리볼브가 되겠습니다. 리볼브, R-E-V-O-L-V. 리볼브,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혁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돌리다, 굴리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리볼브란 명령문은 하나의 단면을 이렇게 돌림으로써 생기는 회전체라고 그러죠. 회전체로서의 메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형태상으로는 아까 했던 스윕하고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스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하나의 어떤 단면을 쭉 어떤 선분을 따라서 보내면서 생긴 메스를 만들어줬었죠.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형태상으로 비슷해요. 다만 이런 것들은 그런데 어떤 한 축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메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둥글게 돼 있는 집이라든가 뭐 지붕이라든가 사일로와 같은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단면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리볼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한 뭐라고 할까, 3층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 하우스라고 할까요? 테라스 하우스의 한 단면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그 단면을 돌릴 중심축을 한번 우리가 또 그려놔야 되겠죠. 한번 이렇게 중심축을 이렇게 그려볼까? 리볼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중심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심을 지나가는 이런 어떤 선을 하나 일단 그려놨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3차원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쉐이디드 모드를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자, 한번 리볼브를 쳐볼까요? 그럼 R-E-V-O-L-V-E를 치고요. 리볼브는 첫째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스윕하고 똑같아요. 일단 첫째는 단면을 여러분들이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고르라고 되어 있냐면 Specify Axis. Axis니까 하나의 축이잖아요. 축을 고르려면 시작점과 끝점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벌써 여러분 형태가 뭐가 복합적으로 생기고 있죠. 근데 밑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암만 해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돌리고자 하는 회전축의 어떤 각도겠죠. 그래서 그냥 나오면 360도를 다 돌려, 말하자면 동그랗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시험을 위해서 180도만 한번 돌려볼까요? 180도 180도를 딱 돌리면은, 자, 그리고 오빗으로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돌리다 보니까
회전축이 지금 어떻게 돼요? 회전축이 XY 평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돌린 이 회전체가 땅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로테이트 3D를 쳐가지고 메스 전체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2P 옵션을 써서 자, 여기에서부터 요 모서리까지를 한 축으로 한 다음에 90도만큼을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회전축과 상관없이 얘가 이제 지구이 땅 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 중정형 주택, 중국의 어떤 전통 주거 양식 중에 토루라는 게 있거든요. 토루라는 것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집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360도를 갖다가 쭉 돌고 있죠. 토루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동일한 단면들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의 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회전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단면 하나만 그리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돌아가는 각도를 지정하면서 회전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게 리볼브라는 명령문, 회전체를 만드는 명령문의 사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해볼 명령문은 프레스 풀이라는 건데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집어넣든가 땡기든가 라는 건데 굉장히 이제 원초적인 형태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메스를 만드는 명령이라기보다는요, 메스를 가공하는 어떤 명령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그걸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울빗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미 집 모양의 단면과 문의 모양을 이미 그려놨어요. 아,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문 모양이 따로 있네. 일단은 이걸 요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집하고 문이에요. 그래서 집의 단면이기 때문에 일단 집을 갖다가 한번 메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XTRUD. 크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그리세요. 자, 해서 얘를 갖다가 한 높이가 3000이니까 한 층이 3000인데 높이는 한 4000으로 해볼까요? 4000? 4000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집이 지금 엎어져 있으니까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로테이트 3D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세울 때 요 문도 같이 세웁시다. 지금 자, 로테이트 3D 하신 다음에 전체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2P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축을 하나 보내고 90도.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아주. 자, 요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문이 살짝 메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문이 있는데, 자, 문이 있다고 해서 문을 아예 뻥 구멍을 뚫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약간 한 10cm 정도만 딱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걸로 표현하면 딱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여기다 문 메스를 그리고 익스트랙트 해내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귀찮죠, 그런 것들이.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프레스 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인 벽면에다가 어떤 부분은 조금 나오게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집어넣고, 창틀을 만들 때 창틀 메스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야 되죠. 그럴 필요 없이 벽면에다 창틀을 새겨서 약간 튀어나오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자, 여기에 있는 문을 갖다가 여기로 한번 카피를 해오도록 하죠. 자, 요 가운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문이 앞으로 뒤로 하나씩 다 만들어졌죠. 전체 집은 메스예요. 하지만 이 문 두 개는 뭡니까? 그냥 폴리곤이에요. 메스가 아닙니다. 그냥 선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선을 경계로 해서요, 메스를 갖다가 집어넣거나 당길 수가 있어요. 프레스 풀을 일단 쳐봅시다. 프레스 풀을 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택 커서를 여러분 갖다 대면은 희한하게 이번에는 그게 오브젝트가 아니건 간에 무조건 어떤 면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 그런데 앞면으로 와보면요, 특이하게 문을 빼고 난 면하고 문이 선택되는 이런 식의 선택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는 경계만 있으면요, 그 경계를 무조건 잡아주더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문 같은 경우는 메스가 아니죠. 그냥 하나의 선일 뿐이에요. 하지만 걔도 이렇게 경계로 잡아주더란 얘기예요. 자, 거기를 클릭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자, 그 경계 부분이 메스를 우리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더란 얘기예요. 자, 넣은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한 1000을 쳐볼까요? 1000을 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의 메스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잘 모르겠죠. 하이드를 한번 쳐보세요. 하이드를 치면 이렇게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문이 쑥 들어갔죠. 이렇게 되니까 입구가 실제로 그 안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프레스 풀을 치시고요. 이번에도 문 내 경계를 골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웃기라고 한번 바깥으로 뽑아내 보겠습니다. 한번 이 정도 뽑아내고 한 이거를 2000 정도, 좀 웃기긴 하지만 줘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를 쳐보면은 이만큼의 매스가 오히려 뽑혀져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쉐이드를 쳐보면 이런 매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스 풀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요, 별의별 희한한 것들도 다 가능해요. 자,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창문을 그려 놓을까요? 창문 그려 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요 벽면을 어떻게 돼요? 요 벽면을 일단 좌표측의 XY 평면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뭘 한다? UCS를 하고 3P 옵션을 쓰면 되겠죠. 자, 원점, X축 한 점, Y축 한 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역시 한쪽 벽면이 XY 평면이 됐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창문을 그려줄 수 있겠죠, 한번. 자, 창문을 갖다가 우리가 별게 아니고 렉탱글을 두 개를 대충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큰 틀 하나,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작은 틀 하나를 이렇게 그려봐요. 자, 대충 그린 거예요, 사이즈 지금 상관없이. 바깥, 그 다음에 두 번째 틀, 세 번째 유리, 이렇게 세 개의 경계로 변해버리죠. 자, 이런 상태에서 프레스풀 치시고, 자, 바깥 경계, 그 다음에 사이 경계, 안의 경계가 되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사이 경계에다가 딱 커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놔보세요. 그 다음에 당겨보세요. 당긴 다음에 한 300 정도 치시고 놔보세요. 그 다음에 하이드를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창틀처럼 표현되어 버리죠. 창틀이 나온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창틀이.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창틀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죠. 붙인 게 아니고 창틀의 경계를 그린 다음에 프레스 풀을 통해서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벽면이다, 거기서 특정한 경계를 그려서 집어넣든가 아니면 당기든가 둘 다 가능한 것이 프레스 풀이다. 어떤 부분에 편리하겠어요? 벽면에 어떤 장식이 들어간다라든가, 벽면에 어떤 프레임이 어떻게 얹어진다라든가, 벽면의 높낮이가 다르더라든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만 이번 버전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전 버전에서는 2021 버전에서 많이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전 버전에서는 굉장히 이게 오류가 많아요. 분명히 당겼는데도 안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얇은 막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박한 작업에서 써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땐 또 이게 오류가 나면서 컴퓨터가 멈추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죠. 새로 버전이 업됐으니까 아마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요.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3D 모델링 시험을 볼 때도 아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충분히 믿을만하게 활용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때도 써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배운 두 가지 명령문을 이용해서 좀 특이한 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지금 이제 버섯 모양의 집인데요. 여러분 강의 자료를 보면 이제 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화 속에 나오는 버섯 모양의 집 이런 것들인데, 요런 이것도 하나의 뭐 건물이라고 치면요, 어떻습니까? 특징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곡면이고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큐비컬한 어떤 쉐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불규칙한 곡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다. 근데 이런 것들로 모델링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 명령문을 조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디자인을 먼저 해보자면요. 자, 일단은 여기 지붕 부분은요, 보통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절반만 그리고 가운데 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반만 그린 다음에 요거를 회전체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쉽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벽 부분이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 여기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제 정형적인 부분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요 단면이 원이라는 거죠. 요게 그 말은 뭐예요? 이 단면을 여러 개의 원으로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따라가면서 로프트, 그렇죠? 위에는 리볼브, 가운데 중심축, 그 다음에 밑에는 로프트, 아래 위에서 위로 가는. 자, 캐드에다 바닥면에다 어태치 파일을 깔아놨고요. 위에 요걸 한번 절반만 그려볼까요? 절반만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자, 중심선을 갖다가 자,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축적이 있거나 스케일이 있는 그림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갖다가 절반만 한번 따라서 그려보죠. 이렇게
자, 모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짧은 선으로 따라가 그리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짧은 선으로 따라가다가 못 참을 만한 데선 아크로 바꿔서 아크로 살짝 그린 다음에 다시 라인으로 바꿔서 자, 수평선으로 와서 여기까지. 자, 어떻게 그런지 보이죠? 이제 자, 트림으로 해서 여기 넘치는 선은 좀 잘라주고요. 이렇게 선이 아니라 단면을 폴리곤으로 그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까지 포함해서 아예 폴리곤을 그려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고요. 그리고 요게 중심선, 이건 그리고 나머지 곡면 부분인데, 자, 폴리곤의 한 부분도 역시 중심축을 회전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우리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폴리라인 에디팅 치시고요. 멀티플 초이스 하시고, 자, 얘랑 얘를 선택합니다. 엔터를 치시고 조인을 해버리면 되겠죠. 조인. 자, 두 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전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REVOLVE 치시고 얘를 선택합니다. 전체 단면이 선택됐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중심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원래 우리가 그려놓은 폴리곤의 한 선도 역시 회전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360도로 그냥 엔터를 칩니다. 자, XY 평면 내부로 내려가 있긴 하지만 버섯의 지붕 형태, 그 곡면의 돔 같은 형태가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요 바닥 부분이 되겠네요. 바닥 부분. 여러 개의 단면에 원을 그리자. 그리고 로프트를 연결하자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로프트를 그릴 때 그럼 얼마만큼의 단면을 그려줘야 되느냐. 단면을 갖다가 뭐 수천 개를 그릴 수도 있고요. 뭐 몇 개만 그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래요. 여러 개의 단면을 우리가 잘라서 그려줄수록 좀 더 부드러운 곡면이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컴퓨터는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형태가 살아나는 한도 내에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뭐 적정한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폴리라인 치시고요. 나는 이제 수평선만 그을 거기 때문에 F8을 누르고 직교 모드를 우리가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지름을 그릴 수 있는 단면을 적정한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뭐 저는 그냥 대충 많지 않게 자를게요. 너무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좀 더 촘촘하게 잘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벽 부분하고 위에 지붕 부분이 일단은 서로 분리되면 안 되겠죠. 조금 겹쳐 있는 게 좋겠죠. 겹쳐 있어야지 나중에 유니온을 할 때 얘네들을 두 개가 하나가 딱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둥 부분이 위를 좀 파고 들어가게 맨 위에도 하나를 좀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게 밑바닥에 X축, Y축, XY 평면과 결합하는 부분인데요. 거기다가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이 부분이 회전의 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그림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빗을 돌려보면요, 얘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근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서와야 되겠죠. 우리가 원을 그리는 것들도 어떻게 돼요? 눕혀서 원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세운 상태에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세워놓고 시작하겠다. 자, 누워있는 애를 발딱 세우는 것들, 로테이트 3D였죠. 로테이트 3D를 하시고 전체를 선택합니다. 엔터를 치시고요. 자, 두 개의 점을 찍어서 축을 고르겠다.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이거. 자, 오빗으로 한번 돌려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됐죠? 제대로 됐어요. 로프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로프트가.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원을 쭉 그려주고 싶어요.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서클을 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클을 두 점을 찍으면 이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클의 기본 옵션은 어떻게 돼요? 중심점과 그 다음에 반경의 한 점, 그러니까 반지름의 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옵션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 근데 서클을 치시고요. 서클을 그리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점 찍는 방법, 두 점 찍는 방법. 세 점은 아무 점이나 세 점을 연결하면 원 하나가 되잖아요.
두 점을 연결하는 원, 두 점을 연결하는 원이라는 거는 바로 지름의 끝점을 지정한다는 얘기죠.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뭐 아니네. 뭐 그래봤자 세 가지 옵션밖에 없네요. 자, 그중에 우리가 2P 옵션을 쓰자는 거죠. 2P. 2P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클릭하면은 그게 바로 전체 원이 지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옵션이죠. 그러니까 서클을 하시고요. 2P 옵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됐죠? 지금 버섯을 따라오는 원들이 공간상에서 쭉 분포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로프트. 기억나죠? 로프트를 딱 치시고.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바닥에서부터 순서대로 훑어서 올라가겠습니다. 벌써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죠? 다 찍었다라고 생각되면 엔터. 그 다음에 자,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공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에 대한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히든 라인이 보이는 모드에서는요, 좀 표현이 이상하게 될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정형적인 공면이다 보니까 얘가 히든 라인으로 잘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즈로 가서 여러분들이 뭐 쉐이디드나 아니면 리얼리스틱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야지만 이것들이 관찰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반들반들하네. 그냥 반들반들하게 윤이 날 정도로 이렇게 조금은 공면이 좀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좀 거칠다. 근데 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라서 그리면 그릴수록 더 면이 매끄러워져요.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대충 비슷하게 됐죠. 얘하고 얘가 매스가 달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합쳐줘야 되겠죠. 합쳐줘서 자, 얘랑 얘를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한 덩어리. 아까 네덜란드이라는 건물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지만 그런 건물도 충분히 그 형태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다 여러분 하나의 과제를 또 드리면요, 여기는 그 와중에 또 창문도 달려있네. 창문 구멍이 있네. 요것도 여러분들 뚫어주면 되겠죠. 뭐 뚫어주는 건 여러분들이 서브트랙트로 해도 되고 또 뭐 프레스풀로 해도 되는데 이 프레스풀이 자꾸 오류가 나고 조금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창문을 구멍을 뚫는 것들도 한번 여기 해보세요.